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모바일 AP인 엑시노스가 제2의 전성기가 올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성의 엑시노스는 원래 유독 비판에 시달려 왔습니다. 갤럭시 S20에 쓰인 엑시노스 990이 스냅드래곤 865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국내 내수용 폰에서조차 중국, 미국처럼 스냅드래곤 865 프로세서가 탑재되자 파운드리 강화에 나선 삼성이 AP 사업 축소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돌았습니다. 여기에 삼성의 CPU 코어 개발팀인 몽구스마저 해체돼서 이런 관측을 더 부채질했었는데요. 삼성 AP 사업부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업계 상황이 삼성 AP 사업부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개괄해서 말씀드리면, 하웨이가 미국 규제로 스마트폰 사업이 큰 위기에 봉착하면서 TSMC에서 조달이 불가능해진 최신 AP를 삼성이나 미디어텍 등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비보, 샤오미와 같은 다른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미국 업체인 퀄컴 의존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 삼성 AP 탑재율을 더 높일 공산이 큽니다. 여기에 삼성 AP는 엑시노스 처음부터 약점으로 꼽혔던 GPU IP로 AMD 제품을 쓰게 되는데 성능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삼성 AP 사업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웨이 규제에 따른 여파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닉케이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는데요. 하웨이가 최근 대만의 팹리스 미디어텍과 5G AP 칩과 관련한 납품 협상 중인데, 하웨이가 수년간 요구해온 통상적인 물량보다 300%나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웨이는 또 중국에서 하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팹리스인 유니 SOC와도 칩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유니 SOC의 경우는 보급형 태블릿에 들어갈 칩을 납품받기 위한 것이라 열애로 해두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례들은 하웨이가 다른 팹리스의 모바일 AP를 적극 탑재해야 스마트폰 사업 존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웨이는 5월 중순부터 TSMC로부터 자신이 직접 설계한 모바일 AP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직접 설계한 모바일 AP 재고 물량이 최소 한 6개월, 5, 6개월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결국 다른 팹리스의 AP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른 회사 AP를 써가면서 중국 파운드리인 SMIC의 기술력 배양 속도를 확인하면서 하이실리콘 설계 물량을 SMIC에 조금씩 맡기며 테스트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나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다른 회사 AP를 써서 하급한 제품은 계속 출시를 하고, 한편으로는 SMIC를 통해서 파운드리 역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 체크해 가면서 만약 그 역량이 올라온다면 하이실리콘, 자신이 직접 설계한 AP를 다시 물량을 맡기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 삼성 엑시노스가 하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될 수 있다는 주제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닉케이 기사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는 저가 이미지가 강한 모바일 AP입니다. 하웨이가 중저가 5G 모바일 칩에 디멘시티 물량을 쓴다면 프리미엄급 제품에는 삼성 엑시노스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하웨이로서는 선택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삼성 엑시노스가 하웨이 스마트폰의 모바일 AP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삼성 파운드리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중국 스마트폰 업체도 엑시노스 탑재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비보는 보급형 모델의 삼성 엑시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미중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미국 업체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보 같은 경우 플래그십 모델에는 퀄컴, 보급형 모델에는 엑시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퀄컴과 디멘시티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로서는 퀄컴 물량을 조금씩 줄여 나갈 수밖에 없고, 하이실리콘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삼성 엑시노스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도 삼성 엑시노스의 성능 개선은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 플래그십 모델에 퀄컴 스냅드래곤 대신 삼성 엑시노스를 써도 전혀 나쁠 게 없다는 확신을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중국 스마트폰의 중저가 모델에 납품하기 위해서 디멘시티와 물량을 더 따내려는 경쟁에만 매몰돼선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디멘시티는 이미지가 저가로 굳어진
브랜드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5G 원칩을 내놓는 등 저가 브랜드 색깔을 쥐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도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디멘시티에 삼성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에서 삼성이 그래픽 분야 강자 AMD와의 협업이 엑시노스 처음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얼마 전 외신에서 지난 2019년 중순에 맺은 삼성과 AMD 간 전략적 제휴의 첫 결과물이 내년 2021년 나오게 되는 5나노 AP인 엑시노스 1000이 될 것이라는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성은 여기 GPU IP로 ARM의 말리코어가 아니라 AMD의 IP를 쓰게 됩니다. 성능 테스트에서도 스냅드래곤 865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삼성 AP로서는 스냅드래곤에 밀리는 분야가 그래픽입니다. 모바일 CPU IP는 ARM이 절대 강자지만 모바일 GPU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ARM도 여전한 강자지만 AMD 퀄컴도 위상이 대단합니다. 스냅드래곤은 퀄컴 자사의 코어인 아드레노를 씁니다. 삼성은 그간 영국 ARM의 말리를 썼는데 앞으로는 AMD IP를 쓰게 됩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ARM과 AMD의 경쟁을 통해서 모바일 AP 성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모바일 AP 사업에서 성과가 나면 당연히 파운드리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를 모두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기 때문인데요. 삼성 엑시노스의 성능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